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보안 시스템의 한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제로 트러스트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컴퓨터가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행위를 아주 기발하게 컴퓨터로 대치시켜 놓은 거거든요. TCP/IP 프로토콜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사람 간의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듣는 속도보다 빨리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낼 때도 플로우 컨트롤을 해야 되고 한 이런 기능들이 사람의 행위를 잘 옮겨 놨는데, 우리 보안 시스템도 결국에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절차들을 이 컴퓨터가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볼 수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는데 그 관련된 용어들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승부가 될 만한 부분의 요소는 어떤가, 이런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아시는 건데, 우리가 해커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공격하려고 할 때 경계 보안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 공격을 한다는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웹 서버를 통한 공격, 이메일 서버를 통한 우회 공격,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사고에서도 그 비슷한 그런 사고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 보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얘기는 됐지만 그 대안이 마땅히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TCP/IP 프로토콜은 기다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다려주지 않으면 통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데 혼자 떠들어도 통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리슨을 하고 있어야 되죠. 포트를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신이 시작이 되죠. 사실은 그 과정만으로도 포트를 열고 연결이 되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취약점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서 TCP/IP 프로토콜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씬 플러딩이라든가 예전에 있었던 하트블리드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다 TCP/IP 프로토콜의 컨트롤 패킷을 잡아서 공격했던 사고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에는 방화벽 가지고 하다가 또 IDS를 놓고 이걸 옛날에는 심층 방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어를 잘 하려면 심층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도 잘 안 돼서 결국에 엔드포인트에 서버나 이런 데 또 보안 솔루션을 넣어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우회 공격은 방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는 환경의 변화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 환경이 더 늘었죠.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고로.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다양한 단말기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접속 지점도 굉장히 다양해요. 막 이동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 환경에서도 또 기업 내에서도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정책을 적용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스템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어떤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들은 물리적인 환경에서 보안을 어떻게 되어왔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빌딩 관리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빌딩 관리는 그냥 좋은 빌딩이라도 경비 한 명이 맡겼잖아요. 그죠? 경비 한 명이 서서 제복 입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인상착의 보고 왜 왔냐고 묻지, 멀쩡한 사람은 그냥 다 통과시켰어요. 근데 지금 빌딩 그렇게 안 되죠. 출입관리 철저하잖아요. 심지어 공공기관은 미리 예약하고 가야 되고 담당자가 나와서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IT 시스템은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제가 공항에 이제 우리가 출국할 때만 이제 보면은 비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가시면 티켓 가지고 체크인 하잖아요. 그죠? 패스포트 보여줘요.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가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체크인을 하게 되고 수화물을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화물은 별도로 채널로 가서 거기서 전부 다 체크가 다 되죠. 그리고 소지한 수화물은 또 다시 갖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안 검색 절차를 밟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 자기 크레덴셜에 대해서는 체크인 절차에서 통과를 했고 이 보안 검색대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여줘요. 그리고 보안 검색대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소지품에 대한 검색을 다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이와 같이 크레덴셜이 아니라 자기가 소지한 물건에 대한 검색대를 거치게 되잖아요. 지금 나중에 이걸 매핑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면 SSE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왜 처음에 자격을 먼저 확인을 받는지 통과할 자격을 왜 인증 절차를 왜 받는지 이런 것들이 매핑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기서는 소지한 물품에 대한 검색인데 이 소지품의 규격, 소지할 수 있는 물건의 어떤 용량이라든가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짐으로 실을 수 있는 그 용량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검색 방법이 달라지겠죠. 검색 기기도 달라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서도 보면 만약에 이게 어떤 소지품 중에서 물건 이상이 있으면 다른 트레이로 가서 거기 가서 다시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통과시키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는 제로 트러스트라고 본다는 겁니다. 심사관한테 출국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기 크레덴셜을 가지고 패스포트나 이런 걸 가지고 확인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제 출국 전이라니까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라운지를 가거나 항공기도 게이트가 여러 개 중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게이트가 따로 있죠. 아무 게이트나 통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마치 이 부분은 어떤 게이트 저거 자격이 돼서 통과했을 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그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로그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로그인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로그인하고 여기까지 오기 전에의 신분에 대한 인증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 아마 제로트러스트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로트러스트는 솔루션이 아니고 철학이에요. 보안 철학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신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라. 이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거의 큰 틀이 제로트러스트 프레임워크라고 보는 거고 그 프레임워크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트랜스포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확실히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임플리멘테이션하는 모델로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이 모델 자체는 뭐 흔한 옛날에도 이 접근 액세스 컨트롤 할 때 이 모델을 씁니다. 어떤 서브젝트가 이 리소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 어떤 정책을 적용해서 정책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쓰게 되는데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이 과정에서 컨트롤과 데이터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시스템을 접근하려고 하면 이것은 데이터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디바이스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이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은 기존의 데이터하고는 추가적인 별도의 컨트롤 채널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요즘에 나오는 S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막 쓰이게 되는데 이 단말들이 원래 제조사에서 정해진 어떤 규격을 만족하는지
또 조직 내의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돼야지 이 뒤에 있는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자격을 얻더라도 이런 리소스에 접근할 때는, 그러니까 자격은 얻었지만 내가 소지하는 총을 가지고 소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공항 출국대에서 본 것처럼 또 소지한 물품에 대한 검색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 처리에서의 어떤 보안성을 다시 검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큰 틀의 내용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보고, 그리고 이 앞에 부분에 먼저 내가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페리메터라고 봅니다. 그 뒤에가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이 페리메터를 자격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갖춰진 정도에 따라서 트레이를 A라는 트레이로 보낼 수도 있고 B라는 트레이, C라는 트레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의 접속하려고 할 때는 보안 정책에 따라서 아주 심층적으로 검색한 다음에 통과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그쪽 트레이로 보낼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SDP라고 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데이터에 담겨진 어떤 컨텐츠에 대한 보안, 이것을 SSE라고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것도 이렇게 나누게 됐는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SDP가 먼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용자가 이 뒤에 있는, 이쪽 안 보이는데 이쪽 뒤에 있는 서버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냥 일단 패킷을 다이렉트로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그렇게가 안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트롤러한테 접근을 해서 얘가 그 자격이 있는지를 전부 확인하고, 그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지날 수 있는 트레이, 그거는 게이트죠. 게이트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격은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격을 받으면 통신을 하게 되는데, 통신하는 중에 그게 데이터 속에 뭔가 다시 공격이 있는지를 보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가 된다고 해서 기존의 보안 솔루션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몇 가지들, 뭐 인증에 대한 절차, 기술,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기술을 쓰지만 이 아키텍처에서 상호 동작하기 위해서 이제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SDP가 제로 트러스트를 대체할 수 있다가 아니라 STP 같은 기술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기술 중에 한 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에 SEC하고 SSE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우리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경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IT만이 아니라 통신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쟁이들하고 서비스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경쟁을 해왔는데, 사실은 네트워크가 수익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하는 솔루션 벤더들이 그럼 어플리케이션을, 특히 보안을 어떻게 해볼까 했을 때 나타낸 개념이 SEC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SEC는 WAN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기술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SASE라고 하는 기술들을 더 붙여서, 이것들은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카스비라든가 DLP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진 거죠. 여기에다가 GTNA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만 더 넣어서 이거를 통틀어서 솔루션을 팔고 싶을 때 그때 SEC라는 용어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SEC가 이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 컴포넌트들을 네트워크 기사들이 다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고 보안 회사들을 안에 껴넣어서, 컴포넌트를 껴넣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거였죠. 그런데 그 1년 후에 다시 개념이 바뀌어서 가트너가 다시 SSA라는 개념을 내세워요. SSA 개념은 아까
세시의 개념 기술들이 이렇게 5가지가 있다면 이 2개를 뺀 나머지를 SSE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보안 검색 때 소지품에 대한 보안 검색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컨트롤이 아니고 데이터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들이 바로 그런 기술들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 회사들이 경쟁해서 나온 용어가 세시고 SSE인데 전체 네트워크 아키텍처 구조에서 보면 그 컴포넌트로 구성이 돼 있지만 보안의 핵심 구성 요소로는 SSE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바로 방화벽, Secure Web Gateway, 그 다음에 카스비, 그 다음에 GTNA 구조가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SASC하고 SSE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 만들려고 할 때 이게 어떤 구조가 돼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입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이 SSE의 개념이 이 네트워크를 뺀 나머지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만들어낸 용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글로벌 회사들 같이 예를 들면 사용자가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막 한다고 하면 그런 사용자들이 특히 많다라고 봤을 때는 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외의 기술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현황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다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한 건데 세시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걸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뺀 겁니다. 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 기술들하고 여기에 있는 SCP의 개념들 일부 개념들을 반영해서 세시라고 보고 SSE는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포함해서 SSE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내용은 정리가 됐다고 보면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방식 여기서 아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페리메터도 나오고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웬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변화한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데브옵스,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클라우드 뭐 이런 특징들을 최근에 갖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펑션들을 작게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재구성해 쓴다. 그리고 배포 관리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한다. 저는 최근에 우리가 그 행정망 사고 이런 부분도 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 기술 수준,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려면 저는 클라우드가 빨리 와야 되고 클라우드 기술이 좀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의 이제 특징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들 클라우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용어들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 컨테이너 기술하고 이게 마이크로 세그멘터예요. 그 제로 트러스트의 얘기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의 네트워크 구조, 현재 네트워크 구조는 자산의 중요성 이거 가치 없이 한 네트워크 거의 몽땅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핀적 공격이 아주 쉽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자산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서비스의 플로우에 따라서 그 리소스들을 분할시켜 놓고 작은 단위로 액세스 컨트롤을 해라 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말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제로 트러스트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같이 따라줘야지 올바른 제로 트러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핵심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들이 클라우드에서는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어떤 펑션들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된 이런 펑션들이 클라우드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서로 동작하고 라우팅이 되고, 기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어떤 펑션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거를 건너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예요. 실제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우리가 수익을 받으려면 서비스를 가입시켜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되려고 그러면 바로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왜 제로 트러스트하고 관련이 있냐라는 겁니다. 아까 SSE를 얘기했는데, SSE는 보안 펑션들이 계속 이렇게 여러 보안 펑션들이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에 네트워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페리메터 디펜스하고 심층 방어에 장비들이 중복되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런 환경이 되면 여기서 성능 저하가 엄청 많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마이크로 펑션으로 만들고 이것들을 라우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서비스 시큐리티 펑션 체이닝. 근데 저쪽에서는 서비스 펑션 체이닝 이렇게도 써요. 저는 그냥 거기 시큐리티라고 붙였는데, 이런 시큐리티 펑션들이 체인으로 연결돼서 성능을 높여주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고, 얘들이 마이크로 펑션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버추얼 머신에 올라가면 다 통신 프로토 스택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버추얼 머신이라면 통신 프로토콜의 스택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성능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통신 프로토콜의 구성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 기업들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디플로이 될 때의 모습이라고 봤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클라우드가 또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들을 무중단으로 서비스를 갖게 하려고 하면 쿠버네티스 환경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동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하는 행사에 이제 토론에서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그 솔루션들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요가 많다고 해도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근데 ROI가 나오려면 이런 환경이 거쳐지지 않고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존의 장비 갖다가 그걸 유지보수해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 규모가 되지 않는 한은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런 환경들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